자, 두 번째 발제는 국내 장애인 엘리트 체육의 정체성 고찰 및 발전 방향을 위한 방향성에 대해서 이재원 용인대 교수님의 발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용인대학교 특수체육교육과에서 근무하는 이재원 교수입니다. 사실은 이 전문체육에 관해서는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임원께서 발표하시는 게 마땅하나 급하게 발표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요 근래 대학 그 기본역량 평가 때문에 여기 계신 교수들 많이 고생이 많으실 텐데요. 급하게 좀 썼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조금 상이한 부분이나 용어상에 좀 이해해 주시고요.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마 한국체육학회가 특수체육학을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은 아마 제 기억에는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평소에 제가 상생과 소통 발표를 안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국내 장애인 엘리트 스포츠의 정체성 고찰 및 발전을 위한 방향성인데요. 사실은 발전을 위한 방향성은 회장님의 간담회가 있기 때문에 저는 과거와 현재에 관한 이야기들 그리고 미래를 이야기 전에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들을 학자의 입장에서 간단하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발표를 하게 된 아마 계기는 수년간 대한장애인체육회 전문체육위원으로 엘리트 스포츠 정책에 좀 관여를 했고요. 그리고 아시아 패럴림픽위원회에서의 스포츠과학위원회 위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전문위원을 했던 그 경험으로 발표를 좀 하라고 맡겨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장애인체육의 과거를 보통 백서나 또 여러 분들이 얘기하기에는 패럴림픽, 88 패럴림픽 이전, 패럴림픽에서 2005년도 장애인체육회 설립, 그리고 2005년도에 국민체육진흥법이 바뀌면서 장애인체육이 주관부서인 문체부로 오고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설립했다는 이야기들로 많은 이야기들이 오갑니다. 하지만 전문체육으로 이야기할 때는 사실은 이것들이 지나서 런던 올림픽 이후에 저희가 메가 이벤트를 패럴림픽을 어떻게 준비했느냐에서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12년도 런던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여기 계신 정진환 회장님께서 문체부 장애인체육과 과장님으로 계실 때 우리도 엘리트 스포츠에 무엇인가 국가 수준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TF팀이 이루어졌고요. 그때 이제 이러한 선수의 세대 교체를 하자, 또는 종목별 선택과 집중을 하자, 그리고 훈련 지원 환경을 개선하자라는 이야기들을 정말 한 달 이상 밤을 새워가면서 저희가 작업을 하고 정책을 시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의 주장은 이거였습니다. 비장애인 체육, 여기 계신 일반 체육 주도하시는 분들의 아이디어를 우리가 다 가져오면 그냥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영재하니까 우리도 꿈나무 합시다. 스포츠과학 지원하니까 우리도 스포츠과학 지원해야 됩니다. 라는 개념으로 여기 계신 여러 선배님들 또 교수님들의 의견들을 저희가 받아들인 게 어쩌면 과거의 이제 시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희는 사실은 성과가 그렇게 지원보다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체육은 메달이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다시 돌아본다면 금메달 위주의 결과 지향보다는 메달 전체를 본다고 하면 저희가 리우올림픽에서 35개 이상을 지금 따고 있고요. 그리고 2018년도 평창 패럴림픽에서도 동계올림픽 사상 첫 금메달을 저희 장애인 올림픽에서도 패럴림픽에서도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과거를 본다면 끝내는 문체부의 장애인체육과가 생겨서 많은 것들을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고요. 또 30여 개의 종목별 가맹경기단체가 장애인체육에서도 전문체육의 기반을 만들어 주었고, 또 진천훈련원처럼 이천훈련원이라는 저희의 전문체육의 요람이 2005년도부터 10년 사이에 안착이 되고 지금까지 그러한 기능들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의 발걸음은 그렇게 무디지 않았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에 있어서는 선수, 지도자, 행정가로 현재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조금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장애인 체육과 마찬가지로 어린 아이들서부터 저희도 발굴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중도장애인이 많기 때문에 꿈나무보다는 신인 선수의 중도장애인 분들 중에 어떻게 하면 저희한테 유입할까로 진행을 해오고 있고요. 그에 따른 스포츠과학 지원이나 여러 가지 환경 개선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나 전문가도 국가대표 지도자들에 관한 급여제부터 시작해서 대한장애체육회가 많은 어떠한 일을 비장애체육의 어떠한 급여 수준 또는 지위 그리고 법적인 어떠한 그 지원 체계까지도 저희가 동일하게 가고 있고요. 심판 또 장애인 체육에 필요한 등급 분류사 그리고 트레이너, 멘탈 코치 이러한 전문 인력들도 저희가 계속 양성하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에 있어서도 저희도 30여 개의 가맹경기단체가 있기 때문에 가맹경기단체의 독립성이라든가 또 자율성, 재정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더 노력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대한장애인체육회 같은 기관인 KPC에서의 어떤 경영 안전화라든가 아니면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이라는 VIP의 정책을 받아들이는 그리고 시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저희가 현재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화와 지원 체계까지도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도쿄올림픽을 진행해야 됩니다. 도쿄올림픽에서 전문체육에 있어서의 가장 당면 과제는 끝내는 안전하게 참가하고 오는 거겠죠. 그러고 나서는 사실은 스포츠과학의 선진화라든가 아니면 전문체육으로서의 이 패럴림픽에 관련된 장애인 체육의 문화도 이제는 엘리트 스포츠화와 여러 가지의 마케팅 또 공정성 이러한 것들의 이슈들을 국제사회에서 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러한 것들에 맞춰서 가치 있는 승리와 또 전생의 선수들의 지원까지도 이 엘리트 스포츠를 통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의 발전 과정과 정체성 그리고 현재 선수, 지도자 전문가 그리고 행정에 관한 사항들을 보았을 때 우리는 미래에 관한 이야기들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저의 발표의 이제 가장 핵심은 이 세 가지의 정체성에 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보다는 고민되고 또 장애인 체육의 여러 관계자들이 이거는 좀 고민이 되지 않느냐라는 내용들을 좀 발표하려고 합니다. 아마 이 발표를 하게 되면 회장님이 저를 혼내실지도 모르겠으나 그냥 자신 있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장애인 체육에 관련된 선수들은 이제는 너무나 많은 지원들이 사실 있기 때문에 반대로 정말로 나는 국가대표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내용에서 보시다시피 경기력 향상에 관한 지원들을 엄청나게 하고 있고요. 스포츠과학이나 여러 가지 안정성을 기반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137명에서 150명의 선수들 중에 정말로 메달을 딸 수 있는 탑 플레이어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선택적으로 지원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어떤 그 성과를 거둬야 되는가는 비장애인 체육이나 이제 우리의 장애인 체육이나 동등한 수준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선수들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분명히 우리는 정말 국가대표인가를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도자입니다. 여기는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체육은 특수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들을 위해서 잘 지원을 해야 되겠죠. 반대로 보편성의 원리도 있습니다. 이들도 국가대표고 또 국가대표를 가르치는 이끌어가는 지도자입니다. 이 두 가지의 경계선상에 저희는 언제나 힘들어하고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고 또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장애인 스포츠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어떻게 함께 견지해야 될 것인지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렵게 말씀드리는 행정의 쪽에 대한 문제입니다.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죠. 저희가 맨 처음에 2005년도에 장애인체육회가 시작할 때는 60억 정도의 예산이었으나 지금은 자체 예산이 600억 그리고 시도와 함께하는 매칭을 하면 3천억이 넘는 예산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이러한 것들이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우리만의 어떠한 조직으로 갈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자리를 통해서 정말 통합과 상생으로 가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의 우리의 이슈인 스포츠 인권, 폭력 또는 마케팅, 올림픽의 레거시까지도 고민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보십시오. 올림픽의 3주년 기념에 동계올림픽에 비장애인 올림픽은 있었으나 패럴림픽은 기념관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정체성으로 장애인 체육에 또 패럴림픽에 어떤 레거시를 가져가야 되느냐라는 고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전 방향에 관해서는 그냥 학자적인 입장 드리겠습니다. 일단 4차 산업혁명에 적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저희 장애인 스포츠도 뉴노멀 시대의 4차 산업혁명과 접목을 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끝내는 국가 수준의 선수를 위한 발전 모델을 국가 수준에서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체육의 문화는 아시다시피
공급자 위주의 시혜적인 측면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니까 해줄게. 하지만 수요자들의 어떤 동기나 수요자들이 어떻게 하면은 더 개발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등한시하고 있었고, 또 끝내는 우리 또한 은퇴 선수에 관한 문제까지도 수요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한 지금의 말씀드리는 어떤 수요자 중심으로 간다면 선수와 지도자는 자기 결정성을 가져야 될 것이고, 네, 그리고 정부는 자율성 지지라는 이 선수들의 자기 결정성을 높여주는 지원 체계로 우리는 변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오신 분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체육학회와 한국체육학회, 그리고 우리의 장애인 스포츠 대표적인 국제학술 포럼인 IPC의 비스타 또는 여러 가지의 학문 활동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저는 상당히 아쉬운 상황이 갑자기 발표를 했지만 한국체육학회와 한국특수체육학회의 논문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전문체육에 관한 논문은 저희가 아직까지 한 10% 이하에, 그래서 저희 장애인 체육의 전공자만이 아닌 여러분들 모두께서 저희 장애인 체육의 전문체육에 관련된 그런 많은 관심과 그러한 그 격려를 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님의 모토가 우리가 가진 장애가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 행복한 대한민국 장애인체육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채로운 공약과 그리고 장애인체육의 발전 방향은 곧 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테니 많은 경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